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설탕이 아니라 꿀이잖아. 자연에서 나온 건데 몸에 나쁠 리가 있나? 특히 당뇨가 있거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은 더 헷갈립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꿀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꿀이 오히려 당뇨에 좋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혈당 올 때 꿀을 먹고 괜찮아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 먹어도 되나요? 오늘 이 영상은 감정이나 이미지로 답하지 않습니다. 자연식품이라는 말도 옛날부터 먹어왔다는 주장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를 하나 분명히 합니다. 이 영상은 일형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형 당뇨 이야기를 섞지 않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은 사람들이 꿀을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를 겹쳐봅니다. 자연, 면역력, 원기 회복, 전통식품. 어릴 적 감기 걸리면 따뜻한 물에 꿀 타서 마시던 기억. 피곤할 때 한 숟갈 먹으면 힘이 나는 느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꿀은 어느새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혈당 앞에서도 그 이미지가 통할까? 몸은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몸은 성분에 반응합니다. 꿀의 성분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당분, 그중 상당량이 포도당과 과당, 식이섬유는 거의 없음, 단백질, 지방은 무시해도 될 수준.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달콤함과 달리 혈관 안에서는 상황이 훨씬 직설적으로 흘러갑니다.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삼키는 순간 그 당은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당은 곧바로 혈당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정상인부터 보겠습니다. 정상인은 꿀을 먹으면 췌장이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정상인들이 말합니다. 난 꿀 먹어도 아무 느낌 없던데? 맞습니다. 느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없다는 말이 혈당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꿀 섭취 후 혈당은 분명히 상승합니다. 다만 설탕과 비교했을 때 상승 속도와 패턴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정상인이 이 경험을 기준으로 당뇨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먹는데 괜찮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 혈당을 처리할 자동 브레이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꿀 한 숟갈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포도당은 그대로 혈관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잡아줄 인슐린이 없습니다. 혈당은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실제 관찰 연구에서도 일형 당뇨병 환자가 꿀을 섭취했을 때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등장합니다. 꿀에는 과당이 많으니까 혈당이 덜 오르지 않나요?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과당은 당장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중성지방 합성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사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형 당뇨병에서 꿀은 부드러운 자연식품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빠른 당원입니다. 이 일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꿀은 이미지로 판단할 음식이 아니라는 것. 정상인에게는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일형 당뇨병에서는 작은 양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꿀은 무조건 금기일까? 저혈당 때 쓰는 건 괜찮을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걸까? 다음 영상, 다음 파트에서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지고 귀 안쪽에서는 둔한 울림 같은 소리가 맴돕니다. 시야가 살짝 흐려지며 방 안의 사물들이 현실감 없이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많은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저혈당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 빨리 올려야 한다. 그래서 꿀을 찾습니다. 병을 열고 급하게 한 숟갈을 입에 넣습니다. 끈적한 단맛이 혀를 덮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형 당뇨병에서 꿀이 완전히 배제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꿀은 간식도 아니고 건강식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먹을 음식도 아닙니다. 오직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는 빠른 당원입니다. 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씹지 않아도 된다. 액체에 가깝게 빠르게 흡수된다. 즉각적인 혈당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꿀을 저혈당 대비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고는 저혈당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에서 발생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불안합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멍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조금 더 먹어야 안심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숟가락 하나, 둘. 입안에서는 달콤함이 강해지지만 혈관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꿀은 흡수가 빠른 만큼 과하게 들어가면 혈당을 순식간에 밀어 올립니다. 저혈당을 겨우 벗어난 줄 알았는데 30분 뒤에는 고혈당으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당 그래프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인슐린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혈당이 안 잡히지? 라는 좌절이 쌓입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꿀을 대하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설탕보단 낫잖아. 사탕보다 꿀이 몸에 좋잖아. 하지만 일형 당뇨병 앞에서는 이 비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연 관심 없음, 전통 무시, 약으로 쓰였다 고려 대상 아님. 몸이 보는 것은 단 하나,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들어왔는가입니다. 꿀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에서는 꿀이 조금 먹으면 괜찮은 음식이 아니라 항상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밤중 저혈당 후 꿀을 먹고 그대로 잠든 경우, 운동 후 저혈당을 예상하고 미리 꿀을 먹는 경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로 습관화된 섭취, 이때 혈당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유 없는 고혈당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뭘 먹어도 혈당이 안 잡혀. 하지만 원인은 종종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 하나만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일형 당뇨병에서 꿀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조작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사고를 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은 정말 꿀을 마음 편히 먹어도 될까? 공복 꿀물, 다이어트 꿀 사용은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3부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몸으로 부엌에 나와 컵에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김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그 위에 꿀 한 숟갈을 떨어뜨립니다. 노란 꿀이 물속에서 천천히 풀리며 사라집니다. 달콤한 향이 퍼지고 마음은 묘하게 편안해집니다.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공복에 꿀물 마시면 몸에 좋대. 정제 설탕보다 혈당 덜 오른다던데. 난 당뇨도 없고 검사도 정상인데 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아주 분명한 사실부터 짚고 갑니다. 정상인도 꿀을 먹으면 혈당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상인은 인슐린이 나와서 그 혈당을 어느 정도 처리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몸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꿀 섭취 후 혈당은 분명히 상승했고 특히 공복 섭취 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단지 금방 내려와서 기억에 남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 반복될 때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이 비어 있습니다. 이때 당분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따뜻한 물꿀. 이 조합은 위를 빠르게 통과하고 장에서 즉시 흡수됩니다. 혈당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슐린 분비가 잦아집니다. 혈당 변동폭이 커집니다. 몸은 점점 당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당뇨 수치는 아직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히 부담이 쌓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갑자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 쓰면 살 안 찌겠지. 다이어트 중인데 꿀은 괜찮다던데. 꿀은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다. 숟가락 하나에 들어있는 당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액체 형태라는 점입니다. 씹지 않아도 되고 포만감도 약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중 꿀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체중은 정체되거나 복부 지방이 빠지지 않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혈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혈당 검사 정상인데요. 하지만 혈당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정상이라는 것은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겹치면 더 위험해집니다. 가족력 있음, 복부 비만, 운동 부족, 단 음식에 대한 선호. 이 상태에서 꿀을 건강식처럼 반복 섭취하면 몸은 점점 당 조절 능력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상인에게 꿀은 안전한 음식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는 당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꿀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만 가능한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들린 작은 꿀병. 반짝이는 황금빛은 여전히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로 단순히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꿀은 상황과 사람을 가립니다. 이 사부에서는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애매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일형 당뇨병에서 꿀이 허용되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저혈당 응급 상황. 이때 꿀은 음식이 아닙니다. 치료 도구입니다. 미리 정해진 양만 사용합니다. 안심될 때까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혈당이 올까봐 미리 꿀을 먹는 습관. 이건 응급 대처가 아니라 혈당 조절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일형 당뇨병에서 꿀은 항상 사후 대응용이어야 합니다. 정상인은 선택지가 더 많아 보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정상인에게 꿀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복이 아닐 것. 다른 음식 단백질 지방과 함께 소량. 매일이 아니라 가끔. 즉, 꿀은 식사의 일부로 아주 소량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단독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복 꿀물, 아침 꿀 한 숟갈 습관. 이건 건강 루틴이 아니라 당 자극 루틴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꿀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꿀을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다. 단 음식이 자주 당긴다. 가족 중 당뇨가 있다. 복부 지방이 쉽게 늘어난다. 이 경우 꿀은 몸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문제를 앞당기는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들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거라 괜찮다. 옛날부터 먹어왔다. 설탕보단 낫다. 혈당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혈당은 반응합니다. 들어온 당의 양과 속도, 그것만 봅니다.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은 이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꿀은 몸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혈당을 흔드는 변수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